안녕하세요. 국민화 학술지원부 박옥경입니다. 금일 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한 명세포와 암세포 상호작용 연구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혜옥 교수님의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싱글셀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일루미나의 넥식 1200 시스템의 최신 업데이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넥식 1200은 싱글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일루미나의 시퀀싱 시스템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한 점뿐만 아니라 별도의 워시가 필요하지 않아 메인터넌스가 용이하고 온보드 세컨더리 어널리시스가 가능한 드라젠이 내장되어 있어 시퀀싱에서 파스타큐 제너레이션 등의 2차 분석까지 장비 내에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울트라 하이 덴시티 패턴드 플로우 셀과 어드밴스드 베이스 콜링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보다 작은 사이즈의 키트에서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는 장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넥식 1200 장비는 2020년 출시된 이래 일루미나의 SBS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P1, P2, P3 플로우 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일루미나의 뉴 테크놀로지인 엑스리프 SBS 케미스트리가 적용된 새로운 키트 및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P4 플로우셀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향상된 퀄리티로 생산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루미나의 뉴 테크놀로지인 엑스리프 SBS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빨라진 인코퍼레이션 속도와 높아진 정확도를 가진 노블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안정성 증가 및 보다 빠른 블라커 클리베이지가 가능한 X 블라커와 X 링커, X 다이가 적용된 연기가 사용되어 런타임이 줄어들었고 향상된 정확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엑스리프 SBS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러닝타임이 최대 20% 줄어들어 P4 플로우 셀 100사이클 키트에서 싱글셀 라이브러리를 시퀀싱 하실 경우 러닝타임이 하루 미만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엑스리프 키트 출시와 함께 P4 플로우셀이 출시가 되어 넥식 2000 장비에서 기존 P3 플로우셀에서 최대 1.2 빌리언 리드 360 기가베이스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최근 P4 플로우셀이 출시가 되면서 최대 1.8 빌리언 리드 540 기가베이스의 데이터까지 생성 가능하도록 카파시티가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어플리케이션 확장 및 더 많은 양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50사이클의 짧은 사이클에 해당하는 옵션 또한 선택하실 수 있어 싱글세일 RNA, 스몰 RNA 등의 연구에 경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엑스리프 키트와 P4 플로우셀이 출시되어 100밀리언 리드에서 1.8 빌리언 리드까지 더 다양해진 아웃풋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 더 빨라진 속도와 짧은 사이클의 키트 옵션이 추가되어 싱글셀 RNA, 스파샬 연구뿐만 아니라 트랜스크립토믹스와 같은 연구에 빠르고 경제적으로 연구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넥식 2000 시스템은 넓은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하시며 간편한 런 셋업 및 장비에 내장된 드라젠으로 2차 분석까지 하나의 장비로 진행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카트리지 내에 모든 플루이딕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스트 관리와 워시가 필요하지 않아 관리 또한 편리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최신 업데이트된 엑스리프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기에 향상된 퀄리티의 데이터를 보다 더 스케일러블하고 높아진 효율성으로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식 1200 시스템의 엑스리프 테크놀로지 적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루미나 홈페이지에서 넥식 1200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넥스 지노믹스 FAS 정은실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넥스 지노믹스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넥스 지노믹스는 바이올로지의 마스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류 건강의 진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넥스는 특별히 싱글셀과 스페이셜 분야를 통해서 바이오 시스템에 대한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인사이트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테넥스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이유는 휴먼 바디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휴먼 바디는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개개의 세포들은 매우 높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티슈와 올건을 이루게 되죠. 이러한 고도한 컴플렉시티, 즉 복잡성이 질병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질병들, 알츠하이머나 캔서 등의 연구와 진단 과정에서 이러한 컴플렉시티로 인해서 많은 챌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질병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는 결국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컴플렉시티를 넘어서 보다 심층적으로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연구자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펑셔널 유닛의 단위에서부터 접근하는 이러한 분석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테넥스는 어떻게 셀을 연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테넥스 툴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넥스 툴킷의 핵심은 하이 레졸루션과 하이 스케일입니다. 이는 여러 생물학적인 특징과 셀의 피노타입을 고해상도 및 대규모로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생물학에서 전례 없던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툴킷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미움은 전통적인 싱글셀 분석 솔루션으로 보실 수 있고 스페이셜, 즉 조직에서도 셀 레벨로 익스프레션을 확인할 수 있는 비지움 및 인시추 분야의 지니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싱글셀의 크로미움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넥스의 싱글셀 테크놀로지 자체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저희는 제맥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잼은 젤 비드인 이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클립이 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서는 싱글셀에 부여될 개별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 젤 비드가 유입되고 있고요. 왼쪽 편 플루이딕에서는 샘플, 즉 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오일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플로우에 의해서 젤 비드와 셀의 이멀전이 만들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셀의 파티셔닝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높은 퀄리티의 싱글셀 라이브러리를 얻으시게 됩니다. 실제 스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맥스는 그림에서와 같은 크로미움 X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에 8개의 샘플을 러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샘플은 최대 2만 개의 셀까지 바코드를 부여할 수 있어서 최대 한 런당 16만 개의 셀을 러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신 플루이딕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80%의 고효율로 셀을 리커버리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싱글셀의 핵심은 이멀전당 셀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싱글렛의 비율도 제맥스를 통해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맥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앞단에서 진행되고 나면 테넥스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퀀싱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시게 됩니다. 이를 시퀀싱하고 이 NGS 데이터를 분석하시게 되죠. 이렇게 얻은 싱글셀 데이터의 결과로 셀 디스트리뷰션을 주로 확인하시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에서 다양한 셀의 분포와 각각 셀 타입에 따른 익스프레션 양상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제맥스는 기본적인 진 익스프레션과 함께 셀 서페이스 프로틴 등의 멀티오믹스 분석을 함께 진행하실 수가 있어서 동일한 샘플 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테넥스의 테크놀로지를 이미 많은 분들께서 셋업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4,500편 이상의 유수 논문들이 출판되었으며
저희 자체의 프로덕트 라인업도 25개 이상의 어떤 제품군을 기반하여서 계속해서 연구자분들의 니즈에 맞는 분야로 확장하면서 그 퀄리티 또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넥스 제품이 앞으로 여러분의 연구에도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트넥스 지노믹스의 툴킷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그럼 이것으로 트넥스 지노믹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이혜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소개해 주신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한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내용을 두 가지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주셔서 인트로덕션 제가 굉장히 짧게 준비를 했는데 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싱글셀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되겠고요. 싱글셀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개별 세포별로 진 익스프레션 피처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셀 바이 진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싱글셀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엔 풀랭스를 활용을 하는 스말식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은 테넥스 지노믹스의 드랍식 방법을 통해서 풀랭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에 대한 진 익스프레션 밸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바코드가 붙은 셀 바코드가 붙은 트랜스크립트를 만들므로써 어느 셀에서 트랜스크립트가 왔는지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시퀀서의 용량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 이제 로우 데이터는 셀 바이 진 매트릭스로 여기에서 바이올로지컬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 축소 방법, PCA, UMAP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고 여기에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포의 군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군집들 간의 차등 발현 분석,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 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특이적인 진 익스프레션 밸류를 얻게 되고 이런 진 익스프레션의 특징을 통해서 이게 어떤 세포인지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세포인지는 굉장히 이제 레졸루션을 낮춰서 굉장히 세세한 단위까지 트랜스크립톰 기반의 셀 아이디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셀 스테이트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의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 어떤 세포들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샘플에서 발현이 됐는가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되겠고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인퍼런스 방법을 통해서 셀끼리의 인터랙션, 세포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트라젝토리 혹은 수도타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런 걸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 내부에서의 진 레귤러터리 네트워크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는 먼저 어떤 샘플들에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 그런 헤테로지니어스한 메이크업을 보는데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2020년에 발표한 페이퍼인데요. 렁 아데노칼시노마에서 예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튜머 티슈에서는 칼라 코딩된 이제 큰 글로벌 셀 타입인데 노멀 티슈에 대비해서 어떤 셀들이 늘어나 있는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한 어널리시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셀룰러 몰레큘러 인터랙션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셀 인터랙션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셀폰 DB라는 방법을 보게 되면 리셉터 리간드 페어를 큐레이션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특정 클러스터들이 이런 리셉터 리간드 페어를 높게 발현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랙션을 추론을 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샘플 안에서 특정 셀 타입의 그 페어의 발현이 높으면 인터랙션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그룹을 비교를 함으로써 이런 이제 셀 인터랙션이 특정 그룹에서 올라가 있다라고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 익스프레션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를 디소시에이션을 한 샘플이기 때문에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는 가끔 이게 데이터가 바로 안 보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리간드를 통해서 리셉터가 수용을 하고 시그널을 수용을 하고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을 하고 타겟진 발현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큐레이션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겟진은 없지만 얘들의 리간드 발현을 통해서 타겟진 익스프레션을 추론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의 추론도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데이터가 잘 숨어서 잘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몰레큘러 인터랙션, 몰레큘러 네트워크를 추론을 하는 방법들도 요즘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어진 셀룰러 몰레큘러 인터랙션이 현실에 존재를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은 세포를 조직에서 디소시에이션을 해서 혹은 뭐 혈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디소시에이션이 필요하지 않지만 둥둥 떠다니는 세포를 통해서 셀 바이 진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오로지 트랜스크립톰 유사도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들 사이에 리셉터 리간드 발현이 높으면 인터랙션을 한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셀러 몰레큘러 인터랙션을 캔디딧은 주었고 이것을 밸리데이션을 할 때 싱글셀 트랜스크립톰 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파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셀 바코드 대신에 스파셜 바코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슬라이드에 얹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태깅된 바코드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진 익스프레션 값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파셜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형태는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와 유사합니다. 셀 바코드 대신 스파셜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이런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에 활용이 됐던 다양한 패키지나 방법론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이트식이라고 이 항체를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항체에 올리고 택이 붙어 있어서 이 항체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서피스 프로테인이 발현이 많이 된 세포를 시퀀싱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 트랜스크립톰으로 정의된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 서피스 프로테인 코디네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들을 좀 나중에 한 번씩 사용이 되기는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 트랜스크립톰 기반으로 을 사용한 연구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IL7이 이제 이뮨 액티베이션을 일으키고 이때 T셀과 마이로이드스를 같이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IL7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포커스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 다양한 암종에서 솔리드 캔서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활성화해서 이그조스천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이제 레이트 액티베이션 스테이지가 되겠죠. 그런 T셀들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환자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트랜스크립트 레벨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T셀에서 발현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타겟이 되는 T셀이 많이 존재를 해야 결국 이 테라피가 작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다른 타겟을 찾아보기로 하였고 또한 이렇게 심지어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잘 반응을 이끌어내는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은 조금 더 프리커서 스테이지에 이제 얼리 액티베이션 스테이지에 T셀들이 더 많다라는 내용의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T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타겟 중에 이제 서피스에서 나오는 IL7 리셉터에 포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L7 리셉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T셀에서 발현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렁 캔서, 콜론 캔서, 판크리아틱 캔서, 리널셀 캔서, 노말 튜머 페어가 5명 이상 되는 단일 기관에서 생산된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것만을 타겟을 하였고요. 얘들을 통해서 면역 세포를 보기 위해서 같은 기준점을 적용을 해보고자 이제는 클러스터링을 통한 분석이 아니라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의 트랜스크립트지만 앱캠 발현, 튜머를 마킹하는 그리고 CD45의 유전자 PTPRC 발현을 가지고 PTPRC만 발현을 하는
세포를 인실리코로 소팅을 해서 얘들이 이제 이뮨셀이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렁이나 콜론은 노멀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면역 세포가 베이스라인으로 높게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되겠고요. 판크레아틱이나 리날은 그 베이스라인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튜머가 있게 되면 실질적인 이제 세포는 베리에이션이 크지만 렁이나 CRC는 뭐 유사한 상태가 되겠고, 다만 그 조성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캔서나 리널 캔서는 이뮨셀이 확실히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 T셀을 인실리코 소팅을 하고 데이터로부터 이들의 이제 어떤 그 셀들이 늘어났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들이 IL-7 리셉터를 발현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흥미롭게도 IL-7 리셉터는 T셀, 잘 알려진 T셀뿐만이 아니라 마이엘로이드 셀에서도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페이지 계열들 그리고 액티베이티드 덴드리틱 셀에서도 발현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L-7 리셉터를 타겟하는 리컨비넌트 IL-7이 어떻게 이제 치료 타겟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앞에 데이터들이 트랜스크립톰 기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임무히스토케미스트리와 플로레센스, 스테이닝을 통해서 실제로 IL-7 리셉터들이 발현을 하는 것을 다양한 암종에서 좀 여기도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만 확인을 하였고요. 이들이 T셀에서의 발현은 잘 알려져 있었고, 매크로페이지나 덴드리틱 셀 같은 경우도 일부 레코딩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런 CD68, CD11C 마커와의 콜로컬리제이션을 통해서 IL-7 리셉터의 발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치료 효과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우스 트랜스플랜트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대장암 세포 위주인 CT26의 서브큐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얘들을 이 트리트먼트 효과를 보기 전에 타임 코스별로 이제 튜머를 키우면서 좀 확인을 해 보았더니 튜머가 자라나면서 이뮨셀이 이제 인필트레이션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튜머가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뮨셀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네크로틱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뮨셀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 데이 7, 데이 14들을 타겟을 해서 빨간색 튜머가 그로스를 할 때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이뮨셀도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뮨셀을 자세히 살펴보면, T셀들을 살펴보면 데이 7에는 대부분은 나이브 마커를 가지는 그런 T셀이 되겠고, 이게 조금 더 지나야 우리가 휴먼 튜머에서 볼 수 있는 사이토톡시서티가 올라가 있거나 이그조스천 마커 발현이 올라가 있는 그런 T셀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휴먼을 미믹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를 지난 스테이지에 트리트먼트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 11을 타겟을 해서 너무 지나가면 완전히 네크로틱 스테이지로 지나가고 이뮨셀은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데이 11을 타겟을 해서 트리트먼트를 시작을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리컨비넌트 IL-7이 트리트먼트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튜머를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하였고요. 상당히 어테뉴에이션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받은 튜머에서의 이뮨셀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실리코 솔팅을 통해서 T셀 클러스터에 포커스를 했고요. 얘들을 다시 서브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보았을 때 NK셀까지 포함한 클러스터링인데 컨트롤과 리컨비넌트 IL-7을 분을 보면은 아주 숫자의 큰 차이는 없지만 CD8, 이펙터 셀을 포함한 부분이 조금 늘어나 있는 것이 보이고, 이들의 피노타입을 보게 되면은 사이토톡시서티 스코어나 이그조스천 스코어가 모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코어 레벨이 시그니피컨트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정말 CDA 이펙터 셀들이 늘어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그 중에 하나가 싱글셀 레벨의 T셀 리셉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T셀 리셉터의 클로널러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혀보았을 때 여기에서 클로널 익스펜션이 있는 거는 점점 더 오렌지색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이 데이터에서는 하이퍼 익스펜디드는 같은 클론이 5개 이상 잡혔을 때 오렌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리컨비넌트 IL-7을 처리를 하였을 때 훨씬 더 많은 클로널 익스펜션이 이런 이펙터 파퓰레이션, 이그조스천 된 T셀까지 포함한 그 군에서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노타입과 함께 그걸 표현을 해보면 이쪽이 이제 이그조스천 스코어고 이쪽이 사이토톡시서티 스코어입니다. 컨트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고 클로널 익스펜션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는 이제 코스트적인 이유입니다만 이 실험을 많이 반복을 하지는 못했고 요거는 5마리씩 풀드된 마우스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확인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시퀀싱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로사이토메트리가 되겠고요. CDA T셀을 게이팅을 하여가지고 그랜자인 B 익스프레션을 보았을 때 리컨비넌트 IL7을 처리한 군에서는 그런 그랜자인 B를 발현을 하는 T셀들이 증가를 해 있는 것을 개별 마우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노타입상의 시프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절대적인 CDA T셀의 증가는 저희가 3마리 기준으로 여러 번 실험을 반복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상당한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일로이드 셀을 보기 위해서는 매크로페이지를 보았는데요. 덴드리틱 셀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가지고 매크로페이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크로페이지, 덴드리틱 셀을 포함한 सब셋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DEG 분석, 이제 볼케이노 플롯을 보게 되면 리컨비넌트 IL7이 처리된 군에서는 M1-like, 소위 인플라메이토리한 성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로 주로 튜머 프로그레션을 도와주는 그런 유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컨트롤군에 더 많이 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개별 마우스의 베리에이션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인플라메이토리 성질을 볼 수 있는 아르지닌, RG1, 그 다음에 아이너스를 스테이닝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리컨비넌트 IL7을 처리한 군에서 알지네이즈 1 네가티브, 아이너스 파저티브인 좀 더 인플라메이토리 성질을 가지는 매크로페이지 계열들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여준 T셀과 매크로페이지가 과연 서로 어떤 시너지스틱한 상호작용을 이뮨 스티뮬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상호작용을 할까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셀폰 DB를 사용을 해서 인터랙션을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인터랙션 페어들을 봤을 때 리컨비넌트 IL7에서 훨씬 많은 인터랙션이 예측이 되었고요. 그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페어들이 T셀과 매크로페이지가 컨트롤 대비 확연히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니시넷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리셉터 리간드의 어떤 시그널이 전달되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랜자인 B나 여러 가지 TNF 알파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시그널을 통한 인플라메이션의 성질이 증가해 있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 나오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로사이토메트리 방법 등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이들이 정말 T셀과 매크로페이지가 한 공간에 있을까 하는 부분은 싱글셀 트랜스크립톰이 확장된 버전, 싱글셀 지노믹스 중에서 스파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방법 중에 하나인 10X 지노믹스의 비지움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파셜 바코드가 된 데이터가 되겠고요. 컨트롤군과 리컨비넌트 IL7을 시퀀싱을 수행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8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컨트롤에는 잘 나오지 않는 클러스터였는데 여기에는 T셀과 빨간색 그리고 매크로페이지가 같이 시그널이 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싱글셀 수준은 아니고 스팟에는 뭐 1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까지 세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콜로컬리제이션 하는 코릴레이션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 리컨비넌트 IL7에서는 T셀과 매크로페이지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컨트롤군에 비해서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하였고 이게 이제 8번 클러스터가 되겠는데요. 8번 클러스터는 파란색, 지금 MHC 클래스 2 발현이 높게 올라가 있고 인플라메이토리 성질을 나타내는 PF4 발현이 증가해 있는 반면에 튜머 서프레시브하다고 알려진 알지네이즈 1 같은 경우 발현이 크게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셜 데이터에서 적어도 이제 코어 로컬리제이션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퍼블릭 RNA 시퀀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휴먼 튜머로부터 새로운 이뮤노테라피틱 타겟을 뽑을 수가 있었고, 마우스 튜머 트랜스플란트 모델에서 IL-7 테라피가 튜머 리그레션을 유도를 하고, 이때 메커니즘으로 이펙터 CD8 T셀의 익스펜션 그리고 매크로페이지의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액티베이션을 유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서 스파셜 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가 이들의 이뮤노스티뮬러터리 인터랙션, T셀과 매크로페이지 사이의 인터랙션을 서포트를 하였고요. 이걸 통해서 얘네가 좀 광범위하게 테라피틱 어플리커빌리티가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는 지금 인라이프의 리비전 중이고 퍼스트 드래프트는 퍼블리시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드밴스드 렁 캔서 말기 폐암 환자에서 이뮨 체크포인트 테라피를 받은 환자들을 테라피 전에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떤 튜머나 이뮨 시그너처들이 이들의 이제 리스폰스에 영향을 끼치나라는 것을 확인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은 항암제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모든 환자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프리딕션 하는 방법, 어떤 환자들이 프리딕션을 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프리딕션 하는 그런 시그너처를 결국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이제 반응을 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많은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 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을 골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마커들을 살펴보면 현재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로 쓰이고 있는 PD-L1 발현을 비롯해서 지노믹 레벨에서는 튜머 뮤테이션 버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튜머 뮤테이션이 많으면 암 항원이 네오 엔티젠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레이셔널이 되겠고, 많은 다양한 암종에서 실제로 TMB가 그런 인디케이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박스 쳐진 렁 캔서에서는 TMB, 특히 클로널 TMB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력한 바이오마커가 됩니다. 그리고 이뮨셀도 바이오마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암종에서 지노믹 스케일에서 이제 스터디가 되었는데, 렁 캔서는 상대적으로 지노믹 스케일에서 이런 이뮨 시그너처를 본 스터디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스테믹 이밸루에이션을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이제 반응을 하는 환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타겟한 환자는 말기 폐암 환자입니다. 근데 말기 폐암 환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하겠죠. 특히나 진단 시에 얻은 바이옵시 샘플을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옵시 사이트가 다양하고, 특히나 말기 쪽 환자들은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에 이제 이보스 샘플들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 칼시노마를 타겟을 했는데, 그리고 가장 많은 암종이기 때문에 아데노 칼시노마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닌 암종도 섞여 있어서 저희가 이제 20명이 넘는 환자를 처음에 타겟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헤테로지네이트를 최소화시키면서 코어 페이션트는 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리시스트 크라이테리어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컴플릿 리스폰스를 보이는 환자는 없었고, 파셜 리스폰스를 보이는 환자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로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 그리고 스테이블 디지즈인 환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펀더, 난 리스펀더로 가리기도 했지만 가장 안 좋은 PD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군, 이런 방식으로도 분석을 수행을 하여서 적은 숫자의 코호트를 조금 극복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리뷰어로부터도 그렇고 제가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많은 크리틱을 이제 받은 부분이 과연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에서 면역 세포를 봐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림프노드에 있는 성질들이 어떤 튜머에서의 성질을 오버라이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컨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퍼블릭 데이터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퍼블릭 데이터지만 이제 저희가 2020년에 출판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노멀 렁 티슈, 그리고 노멀 림프노드 티슈, 그리고 튜머 티슈,
바이옵시로 얻어진 메타스타틱 림프노드가 있었는데 T셀 프로파일만 지금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로파일들이 림프노드와 유사한 게 아니라 튜머 티슈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량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상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메타스타틱 림프노드가 상당히 이제 튜머 티슈 쪽과 유사하다라는 거를 토탈셀에서 그리고 T셀, सब셋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에서 얻은 샘플을 가지고 이게 아마 말기암 환자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샘플의 옵션이 될 텐데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생산한 것으로부터 셀 타입 프로파일링을 수행을 하였고 TNK 셀을 뜯어서 서브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크게 뜯은 걸로는 뭐 T셀, 마이로이드 셀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B셀이 난 리스폰더스 쪽에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요거는 실제 티슈에서 얻은 데이터랑은 좀 다른 성질이어가지고 요 부분은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T셀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출판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트랜스크립톰 기반으로는 CD8과 CD4와 CD8 파저티브 T셀을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서 주로 이제 CD4 T셀이 많은 쪽은 다 CD4 T셀로 해석을 하고 CD8이 많은 T셀 클러스터는 CD8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다른 리니지 셀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가르기 위해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항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D4와 CD8 올리고 태깅된 이 항체가 붙은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이제 입히는 CD4와 CD8을 가르고 이 데이터를 입히는 방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데이터가 일부만 이렇게 수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직 그 정보가 없는 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SC프레드라는 이런 프리딕션 알고리즘 패키지를 활용을 하였고요. 이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셀들을 CD4와 CD8으로 갈라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D4, CD8을 먼저 가르고 이들의 서브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CD4 셀 같은 경우는 18개의 트랜스크립톰 기반의 클러스터들을 분류를 하였고요. CD8 T셀 같은 경우도 16개의 클러스터를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 살펴보면 이그조스천 마커를 많이 발현을 하는 CD8 TEX 클러스터들에서 ENTPD1, TOX 같은 유전자 발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이브나 좀 더 프리커서 스테이트에서 IL7 리셉터나 TCF7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DNF683 같은 마커들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그룹별로 얘들의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쫙 비교를 하였을 때 요거는 제가 좀 올드 버전 데이터를 좀 전에 확 끌어왔더니 요게 업데이트가 한번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CD8에서는 이펙터 메모리로 구분이 되는 데였고 프로그레시브 디지즈와 조금 더 좋은 요거보다 나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이제 큰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CD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듀러블 클리니컬 베네핏, 난 듀러블 클리니컬 베네핏 그룹에서 구분을 해냈을 때 안 좋은 쪽에서 레귤러터리 T셀, TH17셀, TRM 셀도 좀 올라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이전 버전이었고 얘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퍼블리케이션 스테이트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때도 트렌드는 이제 변화가 없었어 가지고 이 난 리스펀더 쪽에서 레귤러터리 CD4 셀, 레지던트 메모리, TH17 셀들이 좀 더 올라가 있었고 조금 더 좋은 반응, 난 PD 쪽에서 CD8 이펙터 메모리 셀들이 가장 이제 올라가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얘들의 전체적인 이뮨셀 프로파일링을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제시를 하였고요. 이때 비교군도 난 리스폰더와 리스폰더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 PR,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지즈를 빼고서는 비교를 한 거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좀 더 좋은 반응을 하는 환자군, 그렇지 않은 환자군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군으로 보았을 때 이런 CD4 셀 계열, Treg들, TRM, TH17들이 좀 더 올라가 있었고, 반면에 조금 더 리스폰스를 보이는 환자 쪽에서는 CD8 이펙터 메모리 그리고 CD4 이펙터 메모리를 비롯해서 이그조스천이 많이 된 CD8 셀, 모노사이트 디라이브드 매크로페이지라든지 이런 셀들이 좀 더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얼리 스테이지의 서지컬 샘플을 분석을 한 결과도 일치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에서도 티슈에서 볼 수 있는 경향성과 많은 부분 이제 같은 이런 프리딕티브한 셀 파퓰레이션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T셀 리셉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컨펌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T셀 리셉터의 클로널리티, 이때는 하이퍼 익스펜션을 20개 이상의 같은 클론이 사용된 걸 표시를 했을 때 이그조스천이 이제 많이 된 CDA 셀에서 그런 이제 클로널 익스펜션이 가장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펙터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역시 두 개의 군을 비교를 해보면 TCR 리셉터 데이터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생산이 되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이제 리스펀더 쪽에서는 CDA, 사이토톡식 스코어가 높은 쪽에서 좀 더 익스펜션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난 리스펀더 같은 경우는 그 밸런스가 CD4 셀의 레귤러터리 스코어가 높은 쪽에서 조금 더 익스펜션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T셀들의 숫자가 이제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리뷰어가 요청한 사항이었는데요. 이런 이제 앱솔루트한 클론 사이즈가 아니라 렐러티브한 클론 사이즈로 변환을 시키라라고 해서 그렇게 보았을 때도 리스펀더가 사이토톡식 스코어가 높은 CD8의 밸런스가 이제 높아져 있었고, 난 리스펀더에서는 반대로 레귤러터리 스코어가 높은 CD4 쪽의 밸런스가 높다라는 부분을 클로널 익스펜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장점은 이뮨셀뿐만이 아니라 튜머 셀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래서 튜머 셀을 보기 위해서 튜머 셀을 먼저 가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튜머들이 이렇게 환자별 특징을 보인다, 환자 특이적 클러스터링을 한다라는 이제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요건 이제 배치 커렉션을 이제 안 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그때 크로모조멀 진 익스프레션으로부터 카피 넘버 어버레이션을 추정을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튜머 셀들을 잘 골라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잘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카피캣, 인펄 CMB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두 개의 데이터를 보면 말리그넌트 셀이냐, 노말 셀이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제 노말 에피셀리알 셀은 저희가 노말 데이터에서 이제 데려온 부분을 위치를 레퍼런스로 놓은 게 되겠고요. 보면은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불일치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들 중에는 카피 넘버 어버레이션이 많지 않은 환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 카피캣과 인펄 CMB가 모두 튜머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들 데이터를 가지고 튜머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시그니처 분석을 위해서 그룹 간 이제 DEG 분석을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수행을 했고요. 이때 뭐 그닥 뾰족한 그런 DEG가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였고, 아주 뚜렷한 건 없지만 이제 P66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이 퍼플과 그린이 좀 이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잘 좀 DEG 분석이나 PC 컴포넌트로 나오지 않았을 때 저희가 NMF 분석을 통해서 일부 군에서 나오는 튜머 프로그램을 좀 아이덴티파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난 네가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방법을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패키지 활용을 통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 모듈을 골라내고 거기서 나오는 진들을 다시 추출을 하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이 그룹 간 좀 편차를 보이는 패스웨이들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그 패스웨이들의 업스트림 레귤레이터로 추정이 되는 진들을 확인을 했을 때 난 리스펀더들에서 믹스 테스리, 히폰 알파, NF 카파비, ESR1 같은 이런 것들이 상위 레귤레이터로 존재를 한다라는 이런 추정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요. 리스펀더 같은 경우는 RFX5 계열들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이게 전부 다 MHC 클래스 2를 업레귤레이션 시키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에 발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튜머 시그니처와 이 이뮨 시그너처를 함께 활용을 하였을 때 좀 더 이 리스폰더를 좀 더 잘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얘들이 워낙 저희가 헤테로지네이티 레벨을 이제 환자 군이 가지는 여러 특징들을 낮추자고 노력을 했지만 완전히 호모지니어스 하지는 않아서 과연 다른 팩터들이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것을 어널리시스는 유니베리엇 어널리시스를 하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나왔던 시그너처는 피밸류를 충족하는 반면 뭐 스테이지, 스모킹, 오리지널 이제 그 샘플을 얻은 오리진 그리고 서브타입 같은 경우들은 피밸류가 나오지 않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또 리뷰어 요청으로 멀티베리엇 어널리시스를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이걸 서브밋할 때 멀티베리엇으로는 피밸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샘플이 헤테로지니어스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제시를 했지만 이게 파저티브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이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지 좀 정직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지금 리비전은 이렇게 멀티베리엇 어널리시스를 한 데이터도 사용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페이퍼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나왔던 튜머 시그너처들을 사용을 해서 과연 어떤 약물이 난 리스폰더들에 대해서 반응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추론하는 데이터를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약물들을 보면 뭐 사라카티닙, 얼로티닙, 살크 이니비터, EGFR 이니비터 이런 종류들이 되겠고요. 이런 종류들을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얘들이 이제 약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 일부는 클리니컬 이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도 컨비네이션이 들어갔지만 반응성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데이터로는 좀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좀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 부분을 이제 후속 연구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하는 후속 연구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난 리스폰더에 나오는 시그너처를 타겟하는 약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이제 퓨처 어널리시스를 보여주는 면에서 이 데이터를 마지막 슬라이드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ICI 리스폰스 프리딕션 데이터를 통해서 어드밴스드 난스몰 셀 렁 캔서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인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의 바이옵시 샘플을 통해서도 일부 이제 어느 정도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고요. 베이스라인 레벨에서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전에 얻은 샘플에서 레귤러토리 T셀이나 B셀이 많을 때 이게 이제 난 리스폰더 쪽으로 결론을 이제 낼 수가 있고 반면에 CDA 포지티브 이펙터 T셀이 익스펜션 되었을 때 리스폰더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바이옵시 샘플이고 저희가 림프노드 바이옵시, 튜머가 존재하는 림프노드 바이옵시에서는 이게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지만 튜머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상당 부분 대변을 한다라고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노말 림프노드 샘플이 좀 따라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말 림프노드에도 많이 존재하는 레귤러터리 폴리큘러 B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존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액티버티를 좀 더 그런 컨테미네이션과는 무관하게 볼 수 있는 CDA 포지티브 이펙터 T셀의 어번던스로 추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튜머와 이뮨셀 시그너처를 함께 보게 되면 좀 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리스폰스 프리딕션을 할 때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들은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이 카톨릭 대학교로 넘어와서 서울 성모병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안명주 교수님, 김승준 교수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 지놈 인스티튜트의 박우양 교수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 랩에서는
지금은 이제 오비 멤버인 김나영 박사, 엄혜원 박사가 이제 퍼스트 오서가 되겠고, 후속 연구들은 강일함 학생, 이근섭 학생, 신경진 학생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여러 가지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